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BH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H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가장 회자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전에 애플이 BH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회계연도로 좀 보게 되면 2분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로 치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이 팀쿡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을 더 많이 공유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우리는 생성형 AI를 애플 제품 전반의 핵심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사주 1100억 불까지 매입을 밝혔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애플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을 필두로 한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로 무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 약간 좀 부진했던 작년 매출을 요 AI라는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겠죠. IT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IT 시장의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이 경쟁에서 애플이 좀 뒤쳐졌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도가 그대로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BH가 참, 이 BH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짧은 차트만을 좀 끊어와서 그런데, 이게 그 이전서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눈물 납니다. 2022년도의 고점이 거의 한 3만 3천 원대. 그러니까 2022년도 한 9월 달에 고점이 3만 3천? 그리고 현재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의 가격대가 17,000원, 15,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거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실적은 그 뒤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의 큰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는 어찌됐든 그 해당 기업들의 시장이 속해 있는 시장 자체가 성장성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기대감들로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들을 가지고 이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상승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BH가 전일자의 17%의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 거는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핸드셋 시장에서, 특히 애플의 이러한 이제 AI 시장의 참여 부분들은 BH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요인을 발생을 시켰다, 타당한 근거들을 발생을 시켰다, 타당한 기대감들을 반영이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BH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자, 이 BH는 FPCB 보시면 됩니다. 연성 회로 기판이죠. 그리고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공급을 하는 전문 연성 회로 기판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OLED 제품의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OLED용 추가적인 고정비라든지, 그리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동사의 FPCB,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이 애플 쪽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애플 매출 1분기 매출을 좀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진했었죠. 작년 대비 매출 4%를 하향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 예전만큼의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감들이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BH 이전에 LG노텍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었고, BH가 올라감과 동시에 그 무거웠던 LG노텍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애플이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으로 몇 주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팀 쿡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여부는 뭐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애플이 보여줬던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혔을 때의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강력한 파급력을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당분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 BH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매출액을 시장에서는 3천억 정도 예상을 2,900억에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아마 애플의 뭐 작년도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만큼 감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4억에서 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으로 봤었을 때 한 5%에서 6% 정도 감소되는 컨센서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변화 그리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애플의 전략들이 훨씬 더 이 BH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기 이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물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 선제적인 물량 납품의 매출액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전일자의 17%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BH의 종속회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요거겠죠. 예, 요거와 요거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 BH의 주가를 뭔가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가지가 성장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말 한 2년 동안 뭐 2년 가깝게죠.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년 가깝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던 이 BH의 주가 탄력도는 뭐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BH가 17%에 대한 좋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나서 각각의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진짜 아마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일부 제가 증권사들의 리포트 안에서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를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매출액에 대한 변동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정 전에는 1,600억 정도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수정 후에는 이제 1,700억, 그 다음에 2020년 1,780억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신 증권의 하우스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미래에셋 하우스인데 이게 변화가 되게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00에서 이제 1,700, 그리고 1,900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 증권사의 하우스별로 예측하는 뭐 예측 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씩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애플의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이 BH의 예상 실적 자체가 우상향되고 있다. 상방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고무적인 좀 내용이지 않을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고점 자체가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지금 설정이 좀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전일자에 이제 1,4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라인을 이제 어떠한 형태로 돌파를 시키느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뭐 정말 다양한 투자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물량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매수를 좀 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물량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량들을 좀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확실히 뭔가 이제 수급 주체들의 변화 흐름들은 좀 메이저로 뭐 넘어갈 수 있는 첫 단추는 좀 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 자체를 과연 팀쿡이 제시를 할 거야 라고 지금 메시지를 좀 던져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후속 조치들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뭔가 시간이 좀 지나서 팀쿡이 좀 더 자체적인 이제 자세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아마 관련 종목군들은 좀 더 확장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월달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BH 같은 경우는 더 그동안에 올라갔던 게 없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 밸류 부담은 아예 떨고 나는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이 BH에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들 많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아마 PBR 밴드 자체가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 작년 이게 2021년도의 PBR 자체가 한 1.4,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가지고 아예 그냥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이 관심이 이 시장에서 없다 보니까 거의 1배 초반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밸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대체 이 BH가 뭐 먹고 살 거니? 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인데 그게 지금 애플의 팀쿡이 바로 그냥 AI 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버리니까 애플의 아이폰 뭐 16 그리고 그 후속 제품들 그리고 뭐 아이패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뭔가 밸류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들에 발맞춰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대기 매수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H가 이렇게까지 뭐 급등했던 이유들에 대한 뭐 요소들을 팀쿡 그리고 애플 실적 그리고 BH의 뭐 밸류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오늘 해드렸던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 내려주시고요. 오늘 BH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업들 그리고 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